새로운 삶에 대한 부푼 꿈을 갖고 낯선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로 행정 서비스 제약이 따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수원시에서 산모 지원 사업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이 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수원시는 요지부동입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집중 취재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전합니다. 한 여성이 수원시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항의에 나선 겁니다. 이 여성은 올해 1월 서울에서 수원시 영통구로 이사 온 김혜진 씨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일까? 김 씨는 수원으로 전입한 뒤 맘카페 등을 통해 수원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이른바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라는 것으로 수원시에서 산모의 가정에 가사 도우미를 파견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육아와 살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물론 무료는 아니기 때문에 열흘간 서비스 이용 시 124만 원의 비용이 들지만 본인 부담금 58만 원만 내면 나머지는 지원받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지원 사업이 다 있구나 하고 김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신청을 하기 위해 곧장 관할보건소를 찾아간 김 씨. 하지만 뜻밖의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 수원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지난 1월에 이사 온 김 씨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내년 1월에 신청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이 같은 규정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은 수원 시민이 아니냐는 겁니다. 저희가 서울에 살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남편 고향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남편 따라서 이렇게 집 사서 취등록세 다 내고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12개월 지났지 않았다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는 수원 시민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좀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지금 수원 맘카페 보시면 저 같은 케이스가 진짜 많거든요. 수원시의 한 보건소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습니다. 김 씨의 말대로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보건소 측은 설명합니다. 예, 여기 수원시는 1년 이상 되어 계셔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알아보니 거주기간 1년 이상이라는 자격 조건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거였습니다. 산후도우미 사업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지원과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예외 지원이 있는데 수원시는 이 예외 지원에 대해서만 거주기간 1년 이상의 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이러한 거주기간 조건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아내가 임신 상태로 수원시에 이사 온 맞벌이 부부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앞서 1인 시위를 벌였던 맞벌이 부부 김 씨의 사례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 때문에 발생하는 주민 불만이나 민원이 없냐고 묻자 수원시 보건소 담당자는 태연하게도 민원이 많다고 답변합니다. 그런데도 꿈쩍하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민원을 넣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신청 민원에 넣으시는 분도 있는데 기간을 조정해 달라고 1년으로 하지 않고 기간을 줄여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시고 있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제한 규정을 만든 것일까? 수원시는 예산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해당 사업은 도비 70%와 시비 30%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주기간 제한을 풀어버리면 신청자가 늘어나 예산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이 모든 대상을 다 하다 보면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거예요. 돈이 문제예요. 수원시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적용 부분을 1년 제한으로 한 것 같아요. 부모에 대한 1년 거주기간은. 하지만 이를 두고 김 씨를 비롯한 산모들은 지자체의 옹졸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를 거주기간 1년 이상 조건과 엮는다는 것은 1년간 수원시에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수원 시민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과 무엇이 다르냐는 겁니다.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기간을 조건으로 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무 치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12개월 이상 살았으면 뭐 지방세 이런 세금을 다 냈으니까 너네들은 시민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고, 그게 아니면 12개월 이하면은 그게 뭐 해줄 수가 없다. 너는 돈 안 냈으니까 안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너무 치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는 타 지역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수원시와 함께 특례시로 지정됐고 인구수와 재정 규모가 비슷한 용인시의 경우 거주기간 1년 이상 조건을 지난해 1월부터 폐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산 장려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소외되거나 불만이 생기는 시민이 생겨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거주기간 조건을 없앴다는 설명입니다. 거주 기간은 없어졌어요. 1년이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용인시에 1년. 이 조건이 있었는데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이 되면서 내부적으로 3개구 보건소가 협의하에 이렇게 해서 없어졌어요. 1년이 안 됐다고 안 해주고 이 사람은 1년이 넘었다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본 거죠. 서울의 자치구들은 어떤지 알아보니 역시 거주기간 1년 이상 조건을 없앴거나 아예 처음부터 조건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산후도우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평거주지로만 받고 있어요. 거주지 뭐 몇 년 이상, 몇 개월 이상 이런 걸 두지 않고요. 현재까지 거주기간 조건 제한을 두고 있는 수원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들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제 자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고요. 있던 규제를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는 검토해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이제 검토해보니까 불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미 해소를 한 없애는 상황인데 굳이 수원시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 있는 설명도 없이 이 규제를 그냥 고집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도 하고요. 불과 몇십만 원 지원을 받고 못 받고의 문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수원 시민으로서 시민 대우를 받고 못 받고의 차이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는 여러 지자체들과 여태까지 민원이 많았다면서도 변함이 없는 수원시. 이번 문제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